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를 열어가다 발표를 맡은 ABU 김영선입니다. 네. 일단 내 몸의 슈퍼파워는 누구인가? 혹시 내 몸을 누가 제일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전자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 전에는 유전자가 우수한 사람, 그 성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마 좋은 기능을 할 것이다. 머리도 좋을 것이고 건강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향상된 면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죠.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99%가 유전자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누군가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슈퍼파워가 유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차이점 뭘까? 왜 우리가 차이가 날까를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내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 건강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이런 차이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양한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 미국에서 이거 먼저 알게 된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연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알게 된 사실이 결론이 이건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누가 했냐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100명이 넘는 연구진들이 모여서 결론을 낸 거죠. 굉장히 큰 연구 프로젝트였고 2,200억 원이 들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를 결론 지었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건강한 숲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리 소나무에서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소나무만 있는 숲이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산마다 전부 소나무를 심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산은 건강한 숲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숲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게 건강한 숲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숲에 가면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많고 미생물도 많고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해야지 건강한 숲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강함의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이 아니라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하면 우리 장 안에 진짜 많은 미생물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이 미생물들의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그 유전체들까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들을 봤더니 유해균의 침투를 막아주고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에너지 생산 및 비타민 합성을 도와주고 정신건강 관리까지 도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의 근본이라는 결론을 먼저 우리가 보고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이미 학계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HM 파머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글로벌 암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이랩이 어떤 솔루션을 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고 마이랩을 얘기할 때 이 회사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랩이라는 거는 HM 파머스라는 회사에서 암웨이와 같이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HM 파머스는 어떤 회사냐? 이 회사에는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홀자펠이라는 이 교수님 독일 분이신데 마이크로바이옴과 미생물의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만도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분이 왜 한국에 가 있어? 왜 한국의 작은 한동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 역할을 해? 라고 놀라울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을 알고 보면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일단은 독일 연방 막스브르너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독일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위생학이나 의학들을 관리 연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연구소장을 17년 이상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독일의 칼슐레 대학이라는 곳이 미국의 MIT에 버금가는 공과대학인데 여기서 명예 교수님을 하셨고 전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을 공부하시고 미생물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거의 추앙하세요. 추앙할 정도로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SCI급 논문이라고 하면 아실 텐데 이 SCI급 논문은 다른 논문을 쓸 때 인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학계에서 증명된 그런 논문을 400편 이상 쓰신 분이고 저서만 해도 70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과서에서 보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더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분은 락토바실러스 속이라는 미생물 이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 미생물 학회에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미생물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홀자필리아 속이라는 미생물군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요셉이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누구냐면 홀잘페 교수님의 제자십니다. 이분은 그러면 에이 그럼 제자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젊은 신진 과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이분도 이스라엘 공과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 신진 과학자 최우수상을 5번이나 받으신 굉장한 분이십니다. 이분도 SCF 논문을 40편 이상 쓰신 분으로 굉장히 석학이신 거죠. 이분도.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이 회사를 설립하시고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지금 마이랩인데 그 마이랩은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떤 종류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력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만 보셔도 아십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메이에서 투자하시고 아모르퍼시티, 코스맥스, CJ 제일제당, 종근당, 리스팜 이런 셀트리온 다 아시죠? 종근당 바이오, GNO 컴퍼니 이런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만 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건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회사가 그 정도로 연구력이 있기 때문에 과학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엄밀히 말하면 그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식약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치료제를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치료제를 연구 중에 있고 현장 실험까지 다 마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개인 회사인 아메이 회사랑 같이 유산균을 개발하게 됐을까요? 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피마스 분석이라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장내 미생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제를 해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넣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유산균을 넣었을 때 이게 좋은 물질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장이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서 특히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단세지방산의 효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제품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피마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도 할 수 없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면 이 단세지방산은 배변 장애를 개선하고 염증 유도성인 물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분배를 억제하고 항염작용 및 장벽 강화, 그러니까 장의 장벽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저하, 지방 축적 억제, 에너지 대사 촉진. 이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미생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거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 특허까지 냈는데 아메에서도 이미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 전 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랑 맞는 우리가 원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딱 찾았는데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와 한국 아메이가 이 회사의 이 기술력이 소문나기 전에 제약을 특허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같이. 그래서 아메이가 이 HM 파마스와 함께
우리랑 20년 독점 계약을 하자라고 미리 손을 잡게 된 거죠. 우리가 손을 먼저 내민 거죠.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많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20년 동안 한국 아메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질환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생에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장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관리를 하지? 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런 불균형과 관련된 질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뇌에 관련된 우리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인지장애, 파킨슨병, 자폐증이 우리 장과 진짜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도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약이 그 미생물에 관련된 걸로 지금 신약 개발 중인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폐에 관련된 이런 폐쇄성 폐질환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니까 미생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피부, 아토피와 건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 장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뇌졸중,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아까 그 단세지방산이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관련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위장감, 위와 장에 관련돼서 당연히 많은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세계 3대 그 지금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산업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계 질환, 암, 뇌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도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있는데 식품업계, 그리고 건강기능성 식품, 치료제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제품으로도 지금 산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벤처스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을 뽑으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을 알 수 있잖아요. 암에 걸렸으면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질환에 걸릴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헬스케어,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거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예방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어야지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게 되면은 3년 뒤에, 5년 뒤에 내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방향은 지금 질병의 근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의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봤더니 내 몸에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제약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산균은 진짜 오래전부터 먹었습니다. 유산균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메치니코프라는 그 과학자분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유산균을 먹으면 건강해져 라고 말했는데 일부 맞지만 일부 틀린 말인 거죠. 아무 유산균이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든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좋은 거를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해. 기본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골고루 먹어야 돼. 무기질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맞는데 1세대 유산균은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좋아져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 1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이 유산균이 많아.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정말 건강해져. 그래서 많이 먹어라.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 게 1세대입니다. 그렇지만 2세대는 뭐냐? 아무리 그걸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그게 대사체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에 비밀이 있었어. 라고 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세대는 그 대사체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업계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2세대의 그 대사체를 연구하는 회사도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죠, 이게. 그런데 대사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뭔지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만들어내기도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서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한 비밀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2세대의 대사체,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도 알아내고, 그리고 이걸 먹고 내가 진짜로 효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3세대 어,
3세대 기술인 거죠. 그래서 H파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3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좋은지도 알고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이게 내 몸으로 활용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게 진짜 내 몸에서 어떤 활용을 하는가를 그리고 활용시키는가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야지 그걸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미생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분해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결국은 내 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생물도 그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코알라는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 근데 진짜 이상하죠. 왜 똥을 먹일까요? 알고 봤더니 코알라의 먹이 유칼립투스는 너무 단단한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먹어도 절대 소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엄마가 어미가 새끼에게 식량을 줘도 이 새끼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의 똥을 새끼 코알라에게 먹이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을 새끼 코알라가 활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내는 거죠. 하시오크라는 질병이 있는데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줘도 이 아이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들이 있을 때 뭐 구호식품을 막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구호식품만 줬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로 무조건 유산균을 먼저 먹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못 먹은 아이들은 미생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흡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호식품을 줄 때도 이제는 무조건 장의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영양소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아이가 소화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파리와 인간의 유전자 개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장내 미생물의 숫자입니다. 초파리는 미생물의 숫자가 장에 10개에서 20개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초파리는 왜 맨날 썩은 과일에만 초파리가 많을까요? 얘는 왜 신선한 과일에는 초파리가 꼬이지 않을까요? 비밀은 미생물이었습니다. 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부패된 미생물이 이미 분해시켜 놓은 썩은 과일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는 거죠, 이 초파리는. 그래서 장에 미생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냐 없냐 생존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왜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되냐 하면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아마 약을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약이라도 대부분 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약발이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발이 잘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부정확한 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다. 그래서 조현병 약이라든지 뭐 위장약이라든지 관절염 약, 고지혈증 약, 우울증 약도 마찬가지. 천식, 건선, 크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약을 먹는데 5명 중에 1명은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은 10명 중에 1명이 효과가 있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2배에서 35배까지 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약물이 생리활성물질 우리가 어떤 야채를 먹어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반응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내 몸에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걸 먹을 때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이 얼마큼 있는지, 내 장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쉽게 우리가 여름만 되면 수박 많이 먹잖아요. 색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진짜 많이 듣잖아요. 색깔이 있는 과일.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선명한 색깔의 과일,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먹기 전에 검사를 해본 거죠. 100% 수박 주스를 먹기 전에 혈청에 이 빨간색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내 혈액 속에 얼마가 있는지 한번 먼저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 그래프 밖에는 수박 주스를 먹기 전에 내 혈중에 좋은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얼마인지 검사를 해봤더니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수박 주스를 똑같이 먹고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고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장내 미생물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게 많죠. 인삼도 나는 인삼빨이 안 받아. 나는 뭐 열이 많아서 인삼이 안 좋대. 홍삼을 먹어야 된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인삼은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려면 진세노사이트라는 활성 물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이 소화분해를 거쳐서 진세노사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야지 내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내 몸에 이걸 만들어내는 분해하는 미생물, 분해하는 유산균이 없으면 그냥 변으로 나가는 거죠. 억울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석류를 먹으면 여자들이 왜 갱년기 여성이 되면 석류를 많이 먹어야 돼. 이 말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류 주스도 사 먹고, 석류 엑스키스도 만들고, 그냥도 먹고, 많이 먹는데, 이 석류를 먹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자가 40%밖에 안 된답니다. 알고 봤더니 석류가 내 몸에서 활용이 되려면 뉴로르틴이라는 활성 물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계별로 쪼개주는 역할들이 다양해야지 이 물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콩 단백질도 우리 진짜 많이 먹잖아요. 아마 40대 이상, 50대 이상 어머니들이 집에 콩 안 먹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콩을 먹으면 진짜 몸에 좋대. 콩에 그런 이소플라본이 여성 건강에 진짜 좋다. 그리고 항암 능력에도 너무 좋대요. 안 먹으면 바보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 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콩을 먹어서 이퀄이라는 효용 물질로 바꾸는 사람이 얼마 없답니다. 똑같이 먹는데 누구는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항암 느낌까지 있고 갱년기도 안 받고 진짜 좋은데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갱년기도 심하고 항암 효과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만약에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밥만 잘 먹어도 그 밥 우리 많이 먹잖아요. 현미만 먹어도 거기에 있는 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롬이 다양했을 때 내 몸에 제약화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죠.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고 많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포만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술을 많이 먹는 날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찬대요. 그래서 아침까지도 해장국까지 먹어도 계속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뇌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취약한 것도 알코올이라고. 그래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확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면은 포만감이 생길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어도 계속 먹는 역할이 생기는 거죠. 포만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 생성이 높아집니다. 염증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 돼지나 특히 돼지들 가축할 때 그거 아시죠?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진짜 많이 먹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돼지가 항생제를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 다 죽겠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살이 빨리 찐다. 그래서 출하 시기를 20일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생성이 높아져서 돼지를 포동포동하게 돼지같이 키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장 누수인데 다양성이 떨어지면 장이 누수가 생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장은 완벽하게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닐봉지에 물을 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물 다새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장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 거기 들어있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장의 그런 누수 때문에 내 몸으로 다 퍼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장누수 증후군은 정말 많은 질환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떨어지면 무조건 장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지방 축적이 높아지고 염증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젊을 때부터 당뇨가 생긴다든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당뇨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아무리 인슐린 관리를 하고 식사 조절을 해도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이게 극복하기 힘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그런 혈액에 생기는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전신의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 내가 내 장에 많은 다양한 미생물이 살았을 때 생겨나는 그 물질들, 그리고 대사체라고 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냥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할게요.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면역 조절, 암염 예방, 항산화, 항암 특성을 포함하는 그런 다양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생물의 다양한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세포벽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많으면 세포벽이 튼튼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은 세포벽이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 누수가 절대 안 생기겠죠. 그리고 표면 물질, 그다음에 박테리아 용해물, 그 다음에 이런 SCFA라는 게 단세 지방산입니다. 단세 지방산이 생기고 효소도 만들어내고 세포의 자당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세 지방산입니다. 내가 다양성이 높을 때 단세지방산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때 단세지방산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은 신체 여러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식이섬유랑 유산균을 같이 먹고 대장에서 소화를 하잖아.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장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하게 되면은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단세 지방산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세트산, 뷰티리산, 프로피오산. 사실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피리산이라는 이 단세 지방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단세 지방산 중에서도 뷰티리산의 퍼센트 비율이 높아야지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뷰티리산이 하는 역할이 면역 반응 종해, 면역 반응 조절,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항암 효과도 나고 면역감이 좋다는 거는 면역이 좋다 이 말 이꼴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리고 프로피온산은 비만, 당뇨 예방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을 관리하고 다양성을 높여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많으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다양한 우리 몸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만이 제가 단세 지방산만이 장누수 증후군을 막는 유일한 물질. 그런데 이거를 먹어서 생성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미생물이 좋다고 해서 이걸 먹는다고 해서 생들이 아니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한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이게 진짜인 거죠. 온전히 거기에만 의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먹어서 해결되는 거면 뷰티리산을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벌써 많이 팔았겠죠. 근데 내가 만들어서 먹은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걸 알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어, 그 회사를 찾았는데 지금 우리가 10년 독점 계약을 한 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치 파마스는 이걸 다 안 거죠. MHN 파마스도 알고 그 글로벌 아메이도 알고 둘이 손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은 장내에 200에서 2000종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에서 2000종의 미생물이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제품들, 유산균들,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다양한 많은 유산균이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이 미생물들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장내 세균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미 과학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과학계에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슈퍼마켓, 마켓 등에서 검증 없이 팔리고 있는 것들은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마스, 이 개발의 필요성, 그러니까 맞춤형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것도 보면 이거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항암제, 아까 우리 면역 항암제도 그 사회를 바꿀 하나의 이슈가 된다고 했죠. 이 면역 항암제도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면역 항암제를 먹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항암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 반응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더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먹기 전에 이미 그 최종 목표는 항암제에 반응이 잘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랍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최종 목표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가 된다라고 이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마스의 그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마스 기술은 뭘 분석하냐면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입니다. 듀얼 장건강, 듀얼 두 가지를 분석하는데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200개에서 2000종이라고 했는데 장내 미생물의 종류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분포도 또 너무 중요한 겁니다. 200개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 너무 많고 나머지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게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양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분석 지수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거를 두 개를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세 군데가 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미국이랑 한 군데는 미국이랑 그 네덜란드랑 있는데 이 회사들은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용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HM 파마스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화할 수 있는 회사도 HM 파마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 결과입니다. 부모님 결과인데 왼쪽은 저희 어머니 거고 오른쪽은 아버지 겁니다. 어머니는 조금 당뇨를 앓으신 지 오래됐어요. 한 30대부터 당뇨를 앓으시고 지금 70대시고 아버지는 지금 70대 이상이신데 두 분이 같이 생활하셨어요.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었는데 그럼 거의 비슷하게 식사를 하셨겠죠. 근데 엄마가 더 까다롭게 식사를 챙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보라 색깔은 분포입니다. 표준 분포.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를 받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분포도를 보는데 이 보라색은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지금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거의 0에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표준보다 못하죠. 어머니는 되게 많이 약하세요. 늘 조금만 과로하시면 아프시고, 뭐, 감기도 잘 안 나으시고 이러시고,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시고, 걱정이 없으신데, 보니까 너무 차이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도 많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도 다양성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익균도 많고, 유해균도 많고, 다양하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좋은 걸 먹든지 간에 첫 번째는 다양성을 높이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물질들을 많이 만들도록 이걸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의학계의 당면 과제이자 난제인 치매 치료제. 국내 연구팀은 뇌가 아닌 장내 미생물에서 그 단서를 찾아냈다. 치매에 걸린 생쥐에게 16주간 주기적으로 건강한 생쥐의 대변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다. 그 결과 치매 생쥐의 기억과 인지 기능 장애가 회복됐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꼭 그렇게 뇌를 뚫고 들어가는 약물뿐이 아니라 이렇게 장내 세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환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치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장내 세균을 검사함으로 해서 환자의 그 질병 정도를 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금 한국암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을 개선하는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마스 특허 기술로 개발된 한국인의 장 건강 유형을 이 제품 6가지로 94%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8가지 우수한 유산균 균종을 일단 선별했습니다. 수많은 것 중에서 선별을 해서 40가지의 포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유산균 배합을 넣었을 때 단세 지방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다양성이 증가하는가를 먼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먹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시중에 그러니까 항암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면은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간을 생검을 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그런 기존 항암제를 먼저 투여를 해보는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간에 생검을 해서 배양을 하는 거죠. 1번부터 20개까지의 그런 항암제를 넣어보고 아, 10번 항암제가 제일 나한테는 맞더라. 항암 치료가 잘 되더라. 라고 보여지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은 내 똥에 있는 분변을 가지고 미생물 배양을 하는 거죠. 배양을 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다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봤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넣어봤더니 이번이 나한테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이 미생물의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많아지더라. 그 결과를 보고 먹는 거죠.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걸 먹었더니 뭐 좋더라,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메이랑 HM파마스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모르는 이 기술이 없는 신약 개발하는 데서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똥, 정말 건강한 사람의 똥을 통째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세균하고 캡슐화한 것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똥을 약이라고 먹는 거죠. 너무 원시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진짜 난치병, 허가받은 난치병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그렇지만 마이랩은 그것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로 내 몸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일반 유산균이 아니라 치료제라고 보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로 마이랩을 먹었더니 다양해져.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 지방산이 많아져? 확인을 해봤더니 80% 이상이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80%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작은 거예요. 의약품도 70%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약효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높은 지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생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내가 만약에 사과를 먹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야. 먹으면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대요. 사과를 먹었는데 혈중의 지질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그걸 받쳐줬을 때 그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높이는 거는 어떤 걸 먹어도 생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체지방 감소, 면역력 증가, 혈중 지질 감소, 혈중 향상화 능력을 높여주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뭘 먹든 간에 마이크로바이옴성의 다양성 먼저 높이자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도 가지지 못하는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HM파마스랑 20년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50억 투자하고 100억 투자해도 일단 20년 동안은 아메이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왜냐면 그리고 이 기술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가 지금 시작해도 우리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생체 활용도를 높이고 미생물의 부스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활용치를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그 뉴트라이트의 가장 큰 매력은 파이토케미칼이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칼을 제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에 있는 마이랩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의 유의적 증가를 이미 확인했고 배변 만족도, 복통, 가스 이런 지표들은 유의적으로 이미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20%는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인스턴트를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아마존의 원시인의 변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면 현대인보다 3배 이상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인스턴트는 미생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 색소, 가당 특히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그런 제산제, 당뇨약, 우리 해열제 많이 먹잖아요. 진통제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잦은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우리가 그 백신 맞잖아요. 백신도 사실은 소량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이미 밸런스 위딘이라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수한 균종을 모아놓은 거고 모두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렇지만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마이랩입니다. 지금 마이랩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플러스 알파로 개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크게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내 건강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6개 종류가 있는데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들어가 있는 균의 배합이 다 다릅니다. 개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 돈 주고 먹는 거 개수가 많으면 좋지가 아니라 특정 미생물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게 단세 지방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양성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선별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1번도 먹고 싶고 6번도 먹고 싶다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검사를 거쳐서 먹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소개할 때도 그리고 내가 먹을 때도 자부심을 가지고 먹어도 됩니다. 지금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했댔잖아요. 국립보건원에서 10년 동안 한 데이터보다 한국암회에서 1년 동안 한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 이런 바이오 업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3년, 2년, 3년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립보건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날수록 우린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핑 반려견. 나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내 반려견을 더 잘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마이랩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